자, 안녕하세요. 저는 2-1 심화 문제풀이를 맡은 서현미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한 25개 정도의 동영상을 여러분과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페이지에 3번 문제를 여러분은 지금 빨리 프린트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는 많이 어렵지가 않은 문제지만 저희가 수체계를 잘 모르면 아이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운 수체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오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정수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0 빼먹으면 안 돼요. 0정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정수 말고 유리수 범위에서 뭐가 있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나눴을까요? 분수나 소수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크게 또 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끝이 있는 유한 소수와 끝이 없는 무한 소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한소수에서 한 번만 짚고 넘어요. 유한소수가 뭐였죠?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한소수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뭐와 오픈이었죠? 2와 오픈인 수를 이야기했었죠. 자, 이제 그 다음 다시 무한소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한소수는 우리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무한소수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대신에 반복이 되는 수가 있고 끝이 반복이 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환한다라고 해서 순환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뭐 비순환 소수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는 책에 나와 있는 용어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2학년 때 수체계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죠. 요거는 이제 중3 때 배우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모든 무한소수는 뭘로 표현이 가능했어요? 분수로 표현이 가능했죠. 여기다 적어줄게요. 여기까지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까지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리수예요. 왜?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대신 분모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소수 분수로 표현하는 걸 배워서 여기까지를 유리수라고 하고, 자,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선생님 이거 중학교 3-1에서 이거 하나 배울 건데요. 얘는 그럼 뭐예요? 그냥 여기는 그냥 알고 갑시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면 좋으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실수라고 해서 중3 때는 이제 실수의 범위에서 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수체계를 다 쫙 적어놨어요. 요것만 보고도 우리는 이 3번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기억.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이다. 얘들아, 무한소수는 전부 다 순환소수래.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선생님이 여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은 X예요. X 쳐놓고. 자, 니은. 모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선생님 여기 얘기했죠? 주황색으로. 모든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니은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자, 디귿 볼게요. 순환 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자, 순환 소수 중에서 선생님 유리수
유리수가 아닌 게 있다고 했나요? 여기까지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디귿은 X 표시해 놓고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로만 나타나나요?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리을은 X 표시해 놓고, 자, 리을 볼게요.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의 꼴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를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살짝 간략하게 요약하고 적어놨는데요. 이 순서대로 한번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환소수 0.5 땡, 여기 위에 점, 머리 위에 점 있는 거 알죠? 숫자 위에. 요거는 어떻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했었을까요? 자, 순서를 매기면 선생님이 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0.5 얘는 어떻게 나타내요? 9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 어떤 자연수 A를 곱했을 때 B의 제곱이 된다라고 문제에 주어졌어요. 자, 얘한테 뭐를 곱했을 때? A를 곱했을 때 B의 제곱이 되게 하려면 이 A 값은 자연수의 제곱이 되니까 분모가 사라져야겠죠. 자, 그래서 이 A는 뭐가 돼야 되나요? 9의 배수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9의 배수이면서 그럼 남은 이 분자는 어떤 수의 제곱인수가 되나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이 A에 어떤 수의 배수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5의 배수도 이 A가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A 값은 이게 정리를 하면서 할까요? 자, 이 A 값은 뭐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45의 배수가 되면서 45의 배수이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제일 잘 봐야 되는데 몇 번째로 작은이라고 나와 있죠? 10번째로 작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작은 거 있었으면 얘가 정답이 됐었겠죠. 자, 그러면 10번째로 작은 A 값을 구하려면 자, 얘한테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이것도 제곱인수가 되어야지만 10번째로 작은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까지가 벌써 제곱인수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뒤에서 10번째로 작은 걸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의 배수에다가 10번째로 작은 자연수의 제곱이 뭐 있을까요? 1의 제곱이 가장 작겠죠. 그리고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면 딱 보면 뭐일 것 같아요? 10의 제곱이 10번째로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A 값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500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A는 얼마인 거예요? 이제 한 번만 확인할게요. A는 얼마? 4,500이라고 우리가 구했고요. 그때 B의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보면 두 번째 9분의 5 곱하기 A 값 구했어. 4,500. 자, 요거는 너무 계산이 쉬운 계산이고 제곱이 딱 떨어져서 너무 고맙죠. 2,500. 근데 여기서 애들이 2,500이라고 틀린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B의 제곱이에요. 뭐의 제곱이 2,500이 될까요? 50의 제곱이 2,5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마지막에 뭐를 구해라? 합을 구해라. 따라서 정답은 4,550이 몇 번이죠?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프린트를 보면 9번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적어놨고요. 자, 첫 번째 여기 단계부터 서서히 하나씩 해결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68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유한소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2와 5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분의 x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분모에 누구와 누구가 사라져야 되죠? 이 3과 7이라는 부분이 없어져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요 x 값에는 3과 7 소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봤더니 걔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더니 y분의 7이 되었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y분의 7이 되었다라는 건 x에 또 7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조건이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x는 벌써 여기서 구해버렸어요. 얼마죠? 147이 나오고요. 곱셈 해보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y에서 y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x 플러스 y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자 x는 결국 얼마가 된 거예요? 147이 된 거고, 자, 그랬을 때 y 값은 얼마가 될까요? 저기 168 나와 있죠? 거기까지 말고 요거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y 값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나오죠? 8분의 7이 나오므로 이 y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돼서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은 155이므로 여기 정답 몇 번이라고 나와 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페이지가 안 나와 있군요. 번호로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6번 한가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좌절감에 빠졌겠죠. 처음 듣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컴퓨터 저장 용량 나타내는 문제 중에서 막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것까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갑자기 뭐 키비바이트, 메비바이트, 기비바이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뭐 이진바이트로 표현을 하는 표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의 곱제곱이 얼마로 막 바이트로 표현이 됐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제 문제는 여기 그대로 거기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단계로 나눠서만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마지막 얘들 우리 볼게. 용량이 16 메비바이트인 mp3 파일 128의 전체 용량은 몇 바이트냐? 여기 너무 일부러 여기 mp3도 일부러 얘네랑 헷갈리려고 만들어 놓은 알파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줄치 여기 그리고 얘는 별 이렇게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이 위에 있는 단서 3개로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는 볼게요. 16 메비바이트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는 16 메비바이트가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아요. 1 메비바이트가 1 기비바이트에 2의 10제곱이라고 나와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1 메비바이트가 몇 키비바이트인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서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1 키비바이트에 2의 10제곱배래요. 맞나요? 그러면 1 메비바이트는 얼마? 2의 10 키비바이트가 되겠죠? 맞나요?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키비바이트를 물어봤어요? 바이트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를 다시 바이트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1 키비바이트는 2의 10제곱 바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얘한테 2의 10제곱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바이트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이제. 이게 얼마예요? 2의 20 바이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안 보이지 않나요?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혹시 안 보이면 선생님 음성만 들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20바이트가 되고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아까 여기 1메리바이트를 구했잖아요. 몇? 16 메리바이트를 구해요. 그럼 얘한테 다시 이렇게 내려올게요. 요 바이의 20제곱 바이트는 16 몇 세제곱? 2의 4제곱배를 해주셔야겠죠. 16 메리바이트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파일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야. 또 몇 개가 있대요? 128개가 있다. 128은 여러분 2의 7제곱인가요? 그럼 얘한테 다시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의 7제곱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몇 바이트가 되냐? 지수법칙 곱셈일 때 합이에요. 2의 31 바이트가 된다. 라고 해서 여기 정답 있나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20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 중에 그나마 여기는 쉽게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네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곱셈으로 분리가 되는지 나눗셈으로 분리가 되는지만 파악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마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3의 x-1이 a일 때라고 여기서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가운데가 뭐야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일 때는 나눗셈이에요? 곱셈이에요? 나눗셈이었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여기다 밑에다 잠깐 쓸게요. 나누어서 쓸 수 있어요. 3의 x제곱에다가 3의 1제곱을 나누었을 때 지수의 차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분리해서 쓰면 제가 다시 옮겨 줘볼게요. 요거는 원래 행량 가능한다는 선생님 일부러 알아보라고 쓴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원래 바로 다른 거 계산할 게 있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내려와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랬을 때 얘를 a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 밑을 봤더니 얘가 아직 소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는 몇 제곱? 3의 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를 표현을 할 때 꼭 이렇게만 표현이 가능한가요? 얘네 자리 바꾸면은 계산 결과가 달라져요? 어차피 이 괄호 안에 밖에 있는 이 x는 얘와 지수끼리의 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자리를 바꿔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네들 같아요? 달라요? 같게 되겠죠. 그럼 왜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선생님이 바로 넘어온 이유가 여기하고 여기가 공통이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밑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이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죠? 자, 3의 그래서 x제곱은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누기 0 곱하기 3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통인 부분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3a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서 3a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9a의 제곱으로 a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답이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